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가 워낙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좋고 편리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정말 좋은 정보들, 활용도 높은 정보들, 구체적인 정보들 엄선해서 준비하고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함께 할게요. 늘 발로 뛰면서 취재해 오신 내용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제 제 멘트 아마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철주야, 저도 이제 외울 것 같아요. 네, 불철주야. 불철주야를 진짜 하셨을 네. 것 같더라고요. 얼핏 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이번 주는. 자동차 키로수가 키로로 따지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이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지자체 기억나십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말고 노래 아니에요, 노래? 많죠. 네. 정말 많고, 인천도 있고요. 네. 경기도만 해도 정말 맞습니다. 많고요. 네. 도개념으로 하면 더 많아지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색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만 또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세요. 질문이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로 되는 거 아니냐며 서울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말씀 이제 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지자체의 그 고유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정책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고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외에 네. 이제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보가 좀 비대칭이라고 할까요? 서울만 너무 정보가 집중되어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 지역에도 분명히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좀 또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지자체부터 일자리 정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먼저 네.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네. 경북에 이제 일자리 정책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출 지원에 관련된 일자리 정책이 네.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광주는 좀 자동차에 그렇죠. 특색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수출 지원에 관련된 일자리 정책이 경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른바 경북 수출 일자리 플러스 원 사업인데요.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사실 그 수출을 직접 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고 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가 부유해지고 맞습니다. 이런 건 네. 생각이 나는데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좀 새로워지는데요. 일단 참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네. 업종도 좀 맞습니다. 다양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먼저 2017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9개 그룹 84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네. 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또 혁신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동차 부품, 기계, 식품, 농자재, 화장품 등 각 분야별 이제 대표 기업들을 선정해서요 공동 해외 마케팅 활동과 수출 기반 구축 등을 이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분야별 수출 유망 기업과 초보 기업을 엮어서 선두주자가 이제 후발주자의 수출 성공을 좀 돕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이제 사업도 펼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배가 좀 이제 후배를 좀 끌어준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네. 수출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수보다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높은 수출 쪽에서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든다. 네. 그러면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게 뭐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수출을 증대할수록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다.
이런 거에 좀 착안을 한 경북만의 특색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먼저 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지원금입니다. 수출 분야가 아무래도 사전 조사도 중요하고 브랜드 홍보가 돼야 또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 엄청 많이 든다고 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들어봤는데 수출 이제 바이어를 발굴해내고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네. 해요. 그래서 회사만 이제 좀 능력을 갖고선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룹별로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오.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요. 네. 연말까지 해외 시장 조사부터 수출 시제품 그리고 외국어 동영상도 좀 제작을 해주고요. 수출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그렇죠. 사실 직접 외국 못 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외국 갔다 오려면은 또 2주 자가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거 생각하면은 가기가 네. 힘든데 대면 마케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해외 바이어와의 이제 온라인 수출 상담회 그리고 해외 공동판 촉전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비대면,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좀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냥 해놓고 너네가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의성에 맞게 사실 이렇게 갖춰놓고서도 기업이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비대면, 온라인에 좀 중심이 된 그런 정책도 발굴한 게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쭉 보니까 진짜 이 수출 기업들에 꼭 맞게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시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영상이 필요할 텐데. 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동영상 홍보, 제작을 해준다. 맞아요. 그것도 외국어로. 네. 외국어로 동영상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막막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비대면, 언택트까지도 고려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게 경북 지자체하면 굉장히 규모가 사실 작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큰데 그렇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까요? 지난해에는 이제 9개 그룹 66개 기업이 이제 해외 전시와 무역 사절단에 참가해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생산과 영업 분야에서 6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네. 60명 하면은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창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가 일자리와 직결된다라는 것들을 네.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북도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를 돌파하고 기업의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연계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순환. 선순환. 그렇죠. 네. 수출도 많이 되고 기업이 일자리도,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점점 더 그럼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또 다시 또 수출도 증대되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꿈 같은 이야기지만 네. 어쨌든 첫 발을 잘 내디뎠다라는 이야기니까 출발이 좋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자체 오늘 뭐 전국적으로 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또 어디 가볼까요? 이번에도 북으로 끝나는 데 한번 가보려고 북? 합니다. 북? 이제 네. 전라북도. 전라북도. 네, 전라북도를 제가 네. 한번 다녀왔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디지털, 전기차 분야 등 청년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자리에 굶주렸던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여긴 아예 그냥 타겟을 겨냥을 한 것 같네요. 네. 디지털, 전기차, 청년. 네. 그렇죠. 아예 그냥 청년층이 관심 있어 할 네. 만한 분야 쪽으로 좀 집중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의지가 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유망 사업이잖아요. 아우,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사실 전기차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해 맞아요. 주셨지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청년들이 많은 좀 욕심을 내는 디지털 분야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을 이제 전북도에서 많이 좀 창출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및 전기차 분야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사업 분야의 이제 200여 개 일자리와 미래형 전기차 사업 분야 500여 개 그리고 청년 전북 뉴웨이브 시즌2 사업 분야 300여 개 등 한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신중년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런 좀 윗세대에 비해서는 디지털하고 아무래도 친한 세대이기도 그렇죠. 하고 미래의 자동차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분야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뭐 듣기만 해도 좀 배가 불러지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격이 있습니까? 청년이니까 나이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나이 몇 제한 세? 네. 아쉽긴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산업 분야 전문 교육을 수료하거나 네. 혹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청년을 네. 도내 기업이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이제 오. 유도하는 사업으로요. 네. 향후 2년간 국비 56억 원을 포함해서 총 112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미래형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은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에, 그리고 청년 전북 뉴웨이브 시즌2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에 이 청년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제공이 되고요. 전라북도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씩 무려 2년간 임금을 지원하고요. 네. 연 300만 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 및 직무 특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매력적인데요.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네네. 3년 차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무려 1,00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아, 이건 따로? 네, 따로. 우와, 그래요? 정말 기업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요. 네. 전라북도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채용 인원 수요 조사를 한 뒤에 행정안전부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종 코로나, 네. 진짜 코로나19 이야기도 아까 했지만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많이 바꿨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다른 세계라고 세상. 네네. 할 수 있는데 사실 취업, 채용도 그런 것 네. 같거든요. 많이 위축되고 취업을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이 뭐랄까요. 지금 너무 채용을 쉬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코로나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런 것들 물론 뭐 성에 차진 않겠지만 네. 그죠. 양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찾아보면 좋은 이렇게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그쵸.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 막 네. 이런 거 하면 괜히 서울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지역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눈여겨보시면은 좋은 일자리 꼭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형 일자리 사업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은 각 지방의 일자리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에서 열리는 온라인 잡페어 행사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얼어붙은 채용의 현실을 맞이하여 우수 구인 기업의 일자리 정보 제공,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의 매칭을 위해 인천이 나섰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병무지청이 공동으로 온라인 기반 취업박람회인 2020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하는데요.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이라면 구인기업, 공채기업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수 구인기업 및 공채기업들을 초청해서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참가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 화상 면접에 대한 정보와 진행 방법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와 잘 맞는지, 어떤 기업이 나 같은 인재를 찾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전문 컨설턴트가 꼭 집어주는 나에게 맞는 구인기업 찾기, 요것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죠? www.inchon잡.co.kr 검색하시거나 2020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검색해주세요. 온라인 취업박람회 기간은요, 2020년 8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71일간 진행되고요. 온라인 입사 지원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57일간입니다. 화상 면접 오프라인 취업 컨설팅 주간 일정도 알려드릴게요. 1회차 화상 면접 및 취업 컨설팅 주간은요,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리고 2회차 화상 면접 및 취업 컨설팅 주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시간 및 장소도 궁금하시죠? 제물포 스마트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기쁨 다 누려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엄선된 정보들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 앞서서는 경북과 전북의 일자리 사업들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전국으로 왔다 갔다 지금 바쁘게 하고 계십니다. 어느 지자체 또 가볼까요? 네. 경북과 전북은 이제 도 단위의 좀 그렇죠. 큰 사업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지자체, 시 단위에서도 충분히 많은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으로 한번 제가 또 다녀와 수원, 봤습니다. 네. 수원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들 잘 갖춰져 있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걸로 유명한 이미 네. 지자체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자리한 수원 델타 플렉스라는 곳입니다. 아, 플렉스. 수원 델타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뭘 또 플렉스 네. 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델타 네. 플렉스? 뭐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네. 플렉스 한다면 이제 F를 철자를 쓰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컴플렉스 플렉스를 아, 길어서 그래요? 네. 다르구나. 그렇군요. 장소를 의미하는 이제 네. 곳인데 일단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쇼핑몰 같고 그러니까요. 예. 복합 문화공간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곳은 첨단 산업기지입니다. 아, 네. 첨단 산업기지? 네, 산업기지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네. 73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네. 1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실은 단지인데 제가 네. 기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 뭔가 첨단 산업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 더 있어 보여요. 아, 있어 보여요? 기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산업단지 이런 이미지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들이 그렇죠. 많이 드잖아요. 예전에 구로공단 이거보다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름 네네. 바꿔서 좀 이제 네이밍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네네. 것처럼 이것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이제 그냥 수원 뭐 산업 단지가 아니라 수원 아. 델타 플렉스로 명칭을 변경을 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 그래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영 등 더 나은 기업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고요. 이런 노력이 이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수원시의 각종 이제 통계 지표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 수원 델타 플렉스 첨단 산업 단지, 네. 첨단 산업 기지라고 멋있죠, 또 멋있죠. 그러니까요. 표현을 해주셨는데, 730개 업체가 뭐 5월 말 기준으로 네, 지금 들어서 있고요. 15,000명 네. 이상의 노동자, 근로자가 네.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실 공단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그렇죠. 단지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보다 수원 델타 플렉스 그렇죠. 이름이 주는 효과가 또 분명히 맞습니다. 있을 것도 네네. 같고요.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아,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2013년 상반기에 이제 54만 명 수준이던 수원 지역 취업자 수는요. 네. 2019년 하반기에는 62만 명으로 6년 만에 15% 이상 증가했고요. 네. 같은 기간 고용률은 57.6%에서 60.2%로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0.7%에서 62.6%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수원 델타 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수원시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되는 건데요. 수원시 유일의 산업단지인 수원 델타 플렉스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델타 원. 델타 원. 아, 이것도 네. 또 이름이 또 멋있죠. 네. 교통 인프라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권선 행정타운 등 인근의 행정 인프라와 수원 스마트 폴리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더해져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 델타 원은요. 제조업과 물류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기계 장비와 물류 이동이 많은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에 꼭 필요한 고유의 첨단 기능 등을 이제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해서 넣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서울에만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 취준생들의 불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프라가 아무래도 맞습니다.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곳에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네. 생각이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인프라를 점점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갖춰 놓으면 진짜 뭐 수치가 보여주네요. 그렇죠. 고용률도 늘어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수원 지역 내에서 네. 수치적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수원에 대해서 네. 발로 뛰셨다 그래서 네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원이 뭔가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손으로 뛰셨네요. 그러니까요. 손도 바빴습니다. 아, 네, 네. 손가락도 바빴는데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원이 받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5년 연속 고용노동부 장관상이라는 네. 성과를 보였는데 이게 뭐
아무 지자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상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조사를 너무 성실하게 잘 해오셔서 네. 네,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이런 수원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2개월에서 4개월간의 이제 단기 공공 일자리 6천 개를 제공하는 수원희망 6천 사업도 한번 이제 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수원희망 6천은요. 생활 방역 지원, 산업 밀집 지역 등 이제 환경 정비, 재해 예방, 공공 휴식 공간 개선, 긴급 공공 업무 지원, 청년 지원,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총 10개 사업 6천 명에게 2개월에서 4개월간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또 사업까지 펼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또 대응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장기 일자리나 정규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게 많아지면 좋죠. 네.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일자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단기라도 네. 일자리가 좀 많이 그렇죠. 주어지면 네네. 급한 불도 끌 수 있고 뭐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총 6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서 수원희망 6천 네, 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자리 사업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그때그때 네. 상황에 맞춰서 또 대처하고 있고 보이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를 늘린 지자체 또 네. 알아보죠. 어디 있어요? 한 군데 정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멀리 네. 경상남도로 다녔습니다. 경남. 경상남도에 있는 창원시에 창원.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경남 창원시는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 일자리 3,402개를 만들어서 3,170명을 이제 1차 선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네. 사업 참여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개월간이고요. 참여자는 생활 방역 지원, 공공 서비스, 행정 업무 보조 등 10개 분야에서 주 5일 4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가 나와요. 네,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다들 어렵죠. 좀 어렵지 않은 분들 찾기가 더 없어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단기로나마 이렇게 급한 불도 네. 끄고 뭔가 생활에 활력도 드리기 위한 일자리를 많이 지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임금은 이제 시급 8,590원으로 산정이 되고요. 주 월차 수당과 교통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네. 4대 보험이 이제 의무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단기라도 그렇게 좀 안정적인 그 보험 가입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은 정부 3차 추경 예산으로 국비 90%를 지원하는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하나로요. 정부의 55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네. 창원시의 이제 참여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창원 시민으로서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혹은 휴폐업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네. 창원시는 2020년 한 해 이제 코로나19와 고용 위기 지역 극복 그리고 침체된 지역 이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총 821개 사업장에서 4,54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죠. 머리를 네. 맞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요? 좀 빨리 끝났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과 같은 상황이 좀 오기를 네.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예측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서 대비를 또 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컨설턴트님은 이런 네. 정보들 발로 뛰고 찾아주셨지만 이것들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홈페이지 가면 다들 보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혹은 이제 도 홈페이지 네. 가시면은 자세하게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뭐 어디에 지금 거주를 하시든지 간에 네. 그 지역별로 나와 있는 일자리 정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게 너무 안 찾아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나 다 네.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들 들고요. 당연히 저희가
핵심만을 짚어드리고는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점들 오늘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네. 군데 봤죠, 우리가.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조사하시면서? 정말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도요.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게 코로나19 위기에 또 적재적소로 대응을 해서 네. 유연하게 대처하는 네.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맞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난 시간 광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전라도의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좀 자신들의 특색에 맞춰서 그렇게 좀 확실한 네.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정책을 잘 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두 발 그리고 그 키로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유연하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진짜 그때그때 상관관계 맞는 맞습니다. 정책들 네. 많이들 내놓고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은 좀 소개를 잘 해드리는 거고 네. 여러분도 잘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해 보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도 발로 뛰실 예정입니까? 맞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장소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가봤던 곳이죠. 안 가봤겠죠? 어디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강원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우리가 활용해 볼 만한 정책들이 있는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핫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꼼꼼하게 내용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을 미리 준비하고 또 도전하고 공부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1년 코이카 CTS 프로그램 공모 안내인데요. 아시죠? 한국국제협력단 이 코이카에서 지난 2015년도부터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국제개발협력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창업 후 업력이 최대 10년 이내인 기업들입니다. 2021 코이카 CTS 프로그램 공모 제안서 접수 안내를 해드릴게요. 접수 일정은 2020년 8월 17일부터 2020년 9월 21일 24시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코이카 CTS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대상 국가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주제는 감염병 대응 및 기초보건 개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포용적 지속가능 농촌 개발,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 ODA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CTS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코이카 혁신사업실 031-777-2831-2834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CTS 공식 홈페이지로 자세한 내용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기쁨, 도전하는 즐거움을 응원하는 일자리 핫라인, 다음 주에도 다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